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 해상도 하고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 해상도에 대한 기본적인 걸 설명을 했는데, 자, 그레이스케일 해상도는 밝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픽셀에 허용되는 밝기 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 그림들이 A, B, C, D, E, F, G, 이 그림들의 차이는 뭐냐면, 자, 이 한 점에 자, 그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보면은, 자, 이게 그림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그림은 이렇게 한 점 한 점, 이렇게 한 점 한 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한 점 한 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점 한 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점 한 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픽셀이라고 불러요. P-I-X-E-L. 픽셀이랑 뭐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인데, 약자는 아니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픽셀이라는 단어 말이.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한 픽셀에 몇 비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A, B, C, D, E, F, G처럼 달리 표현이 돼요. 자, G 그림은 이제 8비트, 한 픽셀에 한 점에 이진수 8개가 이 한 점을 표현해요. 이진수 8개가, G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8개가, 그러면은 이제 이 한 점에 표현 가능한 밝기가 0에서부터 255까지 밝기가 가능해요. 근데 F는 128에서 7비트, 그 다음에 E는 64 그레이 레벨에서 6비트, D는 16 그레이 레벨에서 4비트, C, B, A 이렇게 보면은, 자, A는 1비트로 표현했다. 1비트는 얘는 0이냐 아니면 1이냐, 그러니까 검정이냐 하얀색이냐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1비트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2비트로 표현했다. 그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밝기가 이제 세분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뭉뚱그려져 보이는 거예요. 뭉뚱그려져 보이는 거. 이게 이 G 그림처럼 8비트를 이용을 하면은 밝기가 매우 세분화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 수를 많이 할당하면은 그 그레이스케일 해상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밝기를 잘 표현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얘를 마냥 높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의료용 영상들은 대부분은 8비트면은 웬만큼 다 표현해요. 의료용 영상들은. 근데 이제 좀 더 고사양으로 가면서 얘가 16비트 정도까지는 다 확장돼 있어요. 의료용 영상들은 대부분이 이제 16비트 정도까지는 확장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면 알다시피 8비트 영상 정도만 돼도 웬만큼 판독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높은 성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16비트로 대부분이 다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렇게 달라진다. 자, 이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은 한 점을 표현하는데 몇 비트를 사용했느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러면은, 자, 많은 비트 수를 할당하면 할당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림의 밝기 차이를 좀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이거 막 하고 있을 때가 있어. 그때도 미쳐.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영상 해상도 보통 해상도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해상도라고 하면은 얘를 의미해요. 영어로는 이제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영어로는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라고 하고, 레졸루션이란 용어가 해상도란 얘기인데, 자, 공간 해상도는 뭐냐? 영상에 표현하는 세밀한 정도. 아까 장에서는, 앞장에서는 내가 얼만큼 작은 것까지 표현 가능하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영상 해상도는 영상에 표현하는 세밀한 정도. 봐봐요. 자, 얘는 봐봐요.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그림 같은 경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때? 점점 간격이 작아지면서 이 선 자체도 굵기가 얇아지죠. 그러면 이 장치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쪽은 굉장히 구분이 잘 되죠. 학생들이 보기에도.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영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야. 이 형태는. 이게 원래 피사체는 이렇게 직선으로 다 이제 중심을 향해 가는 직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안쪽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죠. 직선이 아니죠. 이렇게 그 해상력이 모자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해상력 단위는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 혹은 뭐 A 밀리미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A는 이게 보통 이제 내가 보통 숫자. 그래서 1밀리미터 레졸루션을 갖는다. 그럼 이 얘기는 1밀리미터짜리 피사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기준 되는 게 따로 있는데, 우선은 학생들은 지금 신참이니까 이렇게 가볍게만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해상도가, 보통 해상도라고 하면 이 영상 해상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해상도가 되게 안 좋은 장치로 사람의 뇌를 촬영을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뭉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해상도가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더 개선됐다. 이렇게. 해상도가 더 개선됐다. 이렇게. 해상도가 더 개선됐다. 이렇게. 그래서 해상도가 좋은 영상 촬영 장비들은 항상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요즘 핸드폰 화소 개수를 굉장히 많은 그 핸드폰 업체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요번에는 뭐 1억 개의 화소를 갖는 카메라를 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다 얘네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네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옛날 카메라 갖고 촬영한 영상을 확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확대를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근데 요즘 그 픽셀 수가 많은 카메라로 확대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요. 이런 그림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상도는 영상 촬영,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의 성능을 대표하는 지표예요. 영상 해상도는 그림을 얻거나 촬영하는 장치의 성능을 대표해. 해상도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이건 넘어가고, 영상 해상도는 이렇고, 그 다음에 짠. 그 다음에 내가 참고로 하나 더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은, 그림판. 마우스가 어디 갔어? 마우스가 얘 때문에.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어딨어? 엘리어싱도 설명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엘리어싱 나중에 나와. 지금 애들한테 힘들어. 굳이 이 수업 시간에 안 해도 돼. MRI 수업 시간에 해도 돼. 그 다음에 하나도, 해상도의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보면은 밝기를 구분하는 정도. 얘는 왜 지 맘대로 끝나? 밝기를 구분하는 정도하고 얼마나 작은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해상도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시간분해 능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레졸루션. 자, 얘는 뭐냐 하면은 1초에 예를 들어 1초에 몇 장을 촬영할 수 있느냐. 가령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럼 이게 뭐 0.5초 사이에 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자, 1초에 한 장씩 촬영하는 카메라 갖고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1초에 한 장밖에 촬영 못한 카메라 갖고 촬영하면 얘가 이렇게 쭉 번져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쭉 번져서 나타날 거예요. 아니다. 1초에 한 장이니까 0.5초 사이에 이동하니까 얘도 번져서 나타나. 1초 동안 피사체가 이제 다 상이 담기니까.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1초에 10장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얘가 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따라서 여기서 누르냐, 여기서 누르냐, 여기서 누르냐, 여기서 누르느냐에 따라서 얘는 사람이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 카메라 셔터를 촬영하느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0장을 촬영한다. 0.5초니까 뭐 5장을 촬영한다. 1초에 5장을 촬영할 수가 있죠. 0.5초에 5장을 촬영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동하는 거, 왼쪽에 있다가 사람이 두 번째 장에서는 조금 이쪽으로 이동한 거, 세 번째 장에서는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는 거, 네 번째 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간에 대한 변화를 얼만큼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얼만큼 잘 구분할 수 있느냐가 이게 시간분해 능이에요. 시간분해 능.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하는 것들을 얼만큼 잘 관찰할 수 있느냐, 시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시간분해 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졸루션이라고, 해상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색상 참조표 및 영상 대비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색상 참조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림을 어떤 색깔을 이용해서 표현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상 참조표는. 이쪽 창으로 넘어오면은 얘가 이걸로 가야 돼. 자, 오픈 샘플에서 뭐 브릿지라고 봅시다. 우리 다리 사진 한번 볼까?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진은 흑백 사진이면서 밝고 어두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자, 요 위에 보면은, 요 위에 보면은 봐봐요. 8비트라고 되어 있죠. 8비트면은, 자, 얘는 밝고 어두운 정도가 256단계로 표현된 사진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숫자 512 곱하기 512, 이거는 뭐냐면 가로가 512개의 픽셀로 되어 있고 세로도 512개의 pik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크기는 256K라고 되어 있어요. 약 256kB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자, 얘를 보면은 이미지에서 컬러에서 쇼. 자, LUT가 뭐냐면은, LUT가 뭐야? Lookup Table. 여기 색상 대조표. 요거의 약자예요. 자, 얘는, 자, 0서부터 255까지 밝기를 이런 분포를 갖도록 해서 그림을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컬러에서 슬림 뭐지? 채널 스택 알리즘에 컴포지션 디스플레이 에딧 녹하고 컬러 피커. 예를 들어 다른 색깔로 이 그림을 표현하고 싶다. 이게 룩업 테이블이 있었는데 옛날이랑 좀 바뀌었나?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한 룩업 테이블이 있는데, 파이어, 이 그림에 다른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니고, 오랜만에 사용해서 내가 미안. 자, 잠깐만 내가 찾아보고 수업을 이어서 할게.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컬러에서 디스플레이 LUTs 보면은 이 화면이 있다. 이 화면이. 자, 룩업 테이블이 파이어, 그레이스, 아이스, 스펙트럼 이 등등이 다양한 룩업 테이블을
이 이미지제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이런 룩업 테이블을 쓰고 싶다,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럼 이 그림을 클릭해 놓고 이미지에서 룩업 테이블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룩업 테이블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끈하게 뭘로 할까? 이게 화면이 파이어, 그래, 화끈하게 파이어를 한번 해보자. 자, 이러면은 자 여기 컬러 테이블을 이 방금 전 흑백 그림에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이 뭐였냐면은 원래는 0에서부터 255의 숫자를 흑백 밝기로, 그러니까 하얀색서부터 검은색까지 이 밝기를 이용해서 그 숫자를 표현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0에서부터 255란 숫자를, 자, 이 fire라는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면 0은 시꺼먼색이지만은 255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같은,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숫자는 봐봐요. 지금 여기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요 부위 숫자 보면은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표현하기를 원래는 흑백으로 표현하던 거를 지금은 여기에 있는 색깔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표현하기를. 그래서 룩업 테이블은 뭐냐면 색상 참조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색을 쓸 것이냐, 그걸 나타낸 게 이제 룩업 테이블이에요. 일단 이거 치워놓고 수업부터 진행하고, 자, 그래서 이 색상 참조표는 각각의 픽셀 값에 해당하는 색 참조표, 그 다음에 색상 참조표를 영어로 표현하면 컬러 룩업 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 이미지제이 안에는 LUT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집에서 각자 확인해 보고, 원래 이 8비트 스케일을 유지하면서 의사색상이란 뭐냐면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색상을 적용한다는 거고, 각각의 픽셀 값에 회색조를 할당하는 대신 색상을 할당한다. 물론 룩업 테이블을 흑백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흑백으로 만들면, 룩업 테이블을 흑백으로 만들면 그 영상을 흑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제이에 보면 이미지 밑에 룩업 테이블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에 룩업 테이블스, 여기 우리가 원하는 컬러 테이블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서 클릭을 하면은 그 테이블 값을 이용해서 그림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의 대비, 즉 대조도. 영상에서는 그 주변과의 밝기 차로 인해 각각의 구조를 인식할 수 있다. 영상이 밝고 어두운 영역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시도라고 해서 영상 대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글로는 대조도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보통은 컨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은 좀 이런데 내가 설명을 다시 해주면,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B하고 SV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네모난 그림판에, 자, 가운데 S가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걸 좀 지우자.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자, 이 동그라미 안에 이 값이 85를 넣었어. 값이 85를 넣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네모를 그렸어. 네모 값도 85야. 자, 그럼 얘 경계가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안 되죠. 얘는 대조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 두 개 피사체 사이에 대조도가 낮아서 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동그라미랑 네모를 넣어놓은 피사체를 촬영했다고 쳐. 이 두 개의 피사체가는 구분이 안 돼. 지금 얘는 원래 열쇠구멍처럼 생긴 걸 촬영했는지 동그라미 네모를 두 개를 촬영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대조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접한 조직 간의 구별 가능한 정도고, 여기 보면은 S의 값과 이제 B의 값을 이용해서 수치화하면은 이 대조도에 대해서 수치화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령 일반적으로는 백그라운드 바탕의 값분에 그 다음에 신호값과 바탕값, 신호값과 바탕값의 차이, 얘를 표현한 게 숫자로 표현한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대조도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접한 조직, 서로 다른 조직 간에 구분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대조도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